저는 서울에 사는 73세 배정현으로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살면서도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안고 사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나를 갉아먹는 가족 관계에서 어떻게 벗어나고 내 삶을 다시 주인으로 살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당신의 생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걸 모르면 당신의 인생은 계속해서 상처받고 후회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오래전부터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마음을 억누르고 살아왔습니다. 예전에 제 친구 윤숙이와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정연아, 난 엄마한테 평생 죄인처럼 살았어. 뭘 해도 늘 부족하대. 윤숙이의 눈에는 평생 억눌린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가족은 무조건 품어야 한다는 말 때문에 제 감정은 늘 뒷전이었죠. 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처를 주는 관계를 붙잡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 파괴일 뿐이다. 저는 이 말이 참 마음에 남습니다.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이지만 독처럼 나를 병들게 하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으며 그런 관계를 무조건 끌어안으려는 집착이 오히려 나를 잃게 만든다고요. 제 지인 중 한 분은 늘 아버지의 무시와 폭언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그 그림자가 따라와서 행복을 느끼지 못했죠. 하루는 그분이 제게 말했습니다. 정연 씨, 내가 평생 참고 살았는데 남은 건 상처뿐이야. 저도 그 말을 들으며 참 많이 울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가족 때문에 울고 상처받고 때론 병까지 얻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핏줄이니까 끊을 수 없다는 말이 우리를 묶어둡니다. 하지만 정말 가족이라는 이유로 내 마음을 갉아먹는 관계까지 감내하며 살아야 할까요? 인생을 오래 살다 보니 때로는 거리두기가 나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내 삶을 되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입니다. 철학자 세네카가 말했습니다. 용기 없는 자유는 없고 자유 없는 행복도 없다. 이 말처럼 용기를 내야만 행복한 삶이 찾아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그 용기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왜 가족이라는 이름에 얽매여 상처받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굴레에서 벗어나 나를 지킬 수 있는지 하나씩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가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생을 살아보니 가장 큰 상처는 낯선 사람보다도 가까운 가족에게서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부모나 형제에게 받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평생의 상처가 되어 우리 삶을 무겁게 짓누르기도 합니다. 제 친구 정혜란 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혜란 씨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냉대와 폭언 속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늘 넌 아무것도 제대로 못해. 내가 하는 건 다 실패야라며 아이의 자존감을 짓밟았습니다. 그 말이 뼛속까지 박혀서 성인이 된 후에도 혜란 씨는 자신을 믿지 못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결혼을 해도 아이를 키워도 마음 한구석에는 난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고 결국 우울증까지 겪게 되었죠. 그 이야기를 들으며 옆에 있던 제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혜란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가족이라도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런 사람에게 무조건 맞추며 살 필요 없어. 그 말을 들은 혜란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평생 나만 잘못된 줄 알았는데
이제야 알 것 같아. 가족이라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구나. 전문가들도 이런 문제를 오래전부터 지적해왔습니다. 한국가족치료연구소의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하지 않은 가족 관계를 무조건 유지하려는 건 사랑이 아니라 자기 파괴입니다. 가족이라도 나의 존재를 부정하고 상처를 반복한다면 그것은 보호가 아니라 속박입니다. 실제로 가족 치료 현장에서는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우울증과 불안을 겪는 중장년층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심리학자 머레이 보웨는 역기능적 가족이라는 개념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족은 개인의 독립성과 자존감을 억누르고 특정 역할을 강요하거나 감정적 정신적 폭력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보웬 박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가족이라도 건강성을 잃으면 그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가족의 본질은 혈연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지지입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다 참고 살아야 한다고 믿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습니다. 가족이라도 나를 해치고 내 삶을 병들게 한다면 그 관계를 무조건 지켜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을요. 내 존재를 부정하는 가족 앞에서 평생 상처받으며 사는 것은 결코 의무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안고 살고 계신가요? 이 사실을 먼저 인정하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가 좋은 사람은 아니며 오히려 나를 갉아먹는 존재일 수 있다는 것을요. 그래야만 내 삶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이제 왜 우리는 이렇게 해로운 관계임을 알면서도 쉽게 끊지 못하고 붙들고 사는지 그 이유를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독이 되는 가족과 거리를 두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죄책감입니다. 피를 나눈 관계라는 이유로 부모니까, 형제니까 무조건 끝까지 끌어안아야 한다는 생각에 매여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그런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오래전 제 막내 동생은 늘 제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운 형편을 돕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부탁이 몇 년을 이어가다 보니 저도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가족은 맞지만 이렇게 계속 이용만 당하면 당신까지 망가져. 그제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죠. 가족이라고 해서 내 삶을 끝없이 내줄 의무는 없다는 사실을요. 비슷한 상황을 겪은 제 지인 박은영 씨는 늘 가족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했습니다. 누군가 힘들면 밤늦게 전화해 하소연을 쏟아내고 만나면 화풀이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늘 마음이 지쳤지만 가족인데 들어줘야지,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되잖아라며 참고 살았습니다. 결국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담당 의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주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관계에도 선이 있어야 하고 그 선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가장 상처받는 건 당신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은영 씨는 그제야 가족이라도 건강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가족 심리 전문가 앤 리처드슨 박사는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한 가족은 서로를 지지하지만 나쁜 가족은 죄책감을 무기로 삼는다. 죄책감은 사랑을 유지하는 끈이 아니라 관계를 속박하는 사슬이 될 뿐이다. 실제로 미국 심리학협회 조사에 따르면 성인 10명 중 6명은 가족 때문에 지속적인 죄책감을 느끼며 살고 이로 인해 우울감과 스트레스 질환을 겪는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의 이호선 교수 역시 강연에서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가족이든 누구든 나를 갉아먹는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살리는 선택이며 건강한 관계를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을 믿어왔지만 그 믿음이 내 삶을 파괴한다면 과감히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족이니까 라는 이유로 거절하지 못하고 내 마음과 시간을 내주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죄책감에 묶인 삶일 뿐입니다. 이제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무너지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지친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나만의 안전지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인생을 되살리는 힘이 될 겁니다. 가족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지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내 마음을 회복할 안전지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는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들어가면 누구도 해치지 못하는 피난처가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음을 지켜주는 피난처가 꼭 필요합니다. 이런 공간이 없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상처받으며 버티기만 하다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제 친구 정옥 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정옥 씨는 40년 넘게 시어머니의 비난과 간섭 속에서 살았습니다. 늘 넌 살림도 못하고 사람 구실을 못한다는 말을 듣고 살아온 그녀는 결국 우울증까지 앓게 되었죠. 상담을 받으면서 전문가가 이렇게 조언했다고 합니다. 당신을 위한 공간과 시간이 없다면 아무도 당신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살리기 위해 혼자 숨 쉴 수 있는 안전지대를 만드세요. 그날부터 정옥 씨는 매일 아침 혼자 공원을 산책하며 마음을 다잡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엔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몇 달이 지나자 마음속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씩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미국 심리학자 애너벨 로젠 박사도 정신적 회복을 위해서는 혼자만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안전지대가 있는 사람은 가족 갈등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를 다시 세울 힘을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이호선 교수 역시 강연에서 집이 좁아도 30분 동안만은 방해받지 않을 절대 시간을 가족과 약속해 두는 것. 이것이 내 마음을 살리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 가족 문제로 마음이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조용한 카페에 앉아 1시간 정도 커피를 마시며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내 생각을 정리했죠. 그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끝없이 참으며 더 병들었을 겁니다. 철학자 파스칼이 인간의 불행은 혼자 있을 줄 모르는 데서 비롯된다고 말했듯이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족 때문에 지쳐 숨 쉴 틈조차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누가 뭐라 하든 내 마음을 되살릴 시간을 확보하세요. 그 공간이 카페든 공원이든 상관없습니다. 단 30분이라도 나만의 피난처를 만드는 것이 내 삶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이 마음을 지키는 힘을 넘어 몸까지 단단히 지켜야만 관계 속에서 휘둘리지 않고 내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체력이 왜 독한 가족 관계에서 벗어나는데 중요한 무기가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 문제에서 상처받지 않으려면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단단해야 합니다. 관계는 결국 에너지 싸움이기도 합니다. 체력이 바닥나 있으면 감정적으로 쉽게 무너지고 누군가의 말에 휘둘리며
스스로를 지킬 힘이 사라집니다. 실제로 심리학자 앤드루 솔로몬은 체력이 떨어지면 감정적 회복력도 함께 약화된다고 말하며 몸을 돌보는 것이 곧 마음을 돌보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 지인 김정혜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혜 씨는 시댁 모임에서 늘 상처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무시와 비난에 울면서도 한마디 변명조차 하지 못했죠. 체력이 너무 떨어져 늘 피곤하고 마음은 상처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면역력이 바닥이라며 운동을 권유받고 작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10분 걷기도 힘들었지만 조금씩 시간을 늘려 30분, 1시간을 꾸준히 걷기 시작했어요. 몇 달이 지나자 체력이 붙고 자신감이 생기더랍니다. 예전 같으면 모임에서 상처되는 말을 들어도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왔는데 이제는 그런 말은 제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만해 주세요. 라고 담담히 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혜 씨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연 언니 몸이 강해지니까 마음도 강해졌어. 예전에는 내 목소리를 낼 힘조차 없었는데 이제는 아니야. 전문가들도 이와 같은 조언을 합니다. 한국심리상담학회 교수는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계에서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는 이유 중 하나는 체력 부족입니다. 체력이 회복되면 자존감이 올라가고 스스로를 지킬 용기가 생깁니다. 몸을 지키는 것은 곧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 가족 문제로 마음이 힘들 때가 있었는데 체력이 바닥나다 보니 대항할 힘도 내 의견을 말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이라도 걷고 근육을 키우니 마음이 놀라울 정도로 강해지더군요.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건강은 인간의 첫 번째 의무라고 말했듯 건강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어떤 관계에서도 나를 지킬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족의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고 무력감에 휘둘리며 돌아오진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몸을 돌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 체력이 곧 내 방패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족과의 관계에서 정말 끊어내야 하는 순간을 어떻게 구분하고 죄책감 없이 결단을 내릴 수 있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마지막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되찾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함께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피를 나눴다고 해서 내 삶을 갉아먹는 관계까지 감내해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오히려 나를 병들게 만드는 가족과 거리를 두는 것이 내 삶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는 가족을 끊는 건 불효라는 말에 묶여 살아왔죠. 그래서 상처받으면서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스스로를 탓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지인 강순희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순희 씨는 평생 오빠들의 요구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재산 문제로 늘 불리한 일을 떠맡고 돈을 빌려줘도 돌아오지 않는 건 다반사였죠. 하지만 가족인데 어떻게 거절하니? 내가 못된 동생이 되면 안 되잖아 라는 생각 때문에 평생을 참고 살았습니다. 결국 건강까지 잃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순희 씨는 결심했습니다. 연락을 끊고 모든 요구를 거절하기로 한 겁니다. 처음 몇 달간은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이 한결 편해지고 오히려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순희 씨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정연 언니, 가족이라고 무조건 내 모든 걸 내줄 필요는 없더라. 거리를 두니까 숨통이 트였어. 나도 살 수 있었어.
전문가들도 같은 조언을 합니다. 가족 상담 전문가 이호선 교수는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은 지켜야 할 존재가 아니라 건강해야 이어갈 수 있는 관계입니다. 나를 갉아먹는 관계라면 피부치라도 거리두는 것이 자신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서튼도 사람을 가르는 기준은 피가 아니라 존중이라며, 나를 존중하지 않는 가족은 관계를 재정립하거나 끊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가족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관계를 줄이고 거리를 두는 선택을 했죠. 그때 많은 사람이 저를 비난했지만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가족은 사랑과 존중으로 이어져야 하며 의무와 억압으로 이어지는 것은 진정한 가족이 아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손익을 따져보세요. 그 관계가 내 마음을 병들게 하고 내 행복을 앗아가고 있다면 그건 가족이 아니라 독일 뿐입니다. 거리를 두는 건 불효가 아닙니다. 나를 살리고 내 남은 인생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결단입니다. 용기 있는 선택이 결국 내 삶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며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마지막 지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를 마음에 깊이 새겨보셨으면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늘 사랑과 위로를 주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이가 내 삶을 갉아먹고 상처로만 남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가족이니까, 피를 나눴으니까 라는 말에 묶여 평생을 참으며 살아오지 않았나요? 하지만 인생을 길게 살아보니 확실히 알게 됩니다.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는 건 결코 사랑도 의무도 아니라는 것을요. 제 친구 윤숙 씨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정연아, 내가 평생 가족을 지키려고 다 내줬는데 남은 건 상처뿐이더라.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켜야 할 건 가족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내 삶과 마음입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누구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 우리가 나를 먼저 지켜야만 건강한 관계도 만들 수 있고 진짜 사랑도 나눌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상처를 감내하며 살고 계신가요? 그 관계가 존중도 사랑도 없이 나를 병들게 한다면 과감히 거리를 두는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그것이 불효가 아니라 나를 살리고 내 남은 생을 지켜내는 길입니다. 진짜 가족은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살려주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으며 살지 말고 내 마음을 보호하며 당당하게 내 삶을 찾아가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전해드릴게요.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배우고 힘을 보태며 조금 더 단단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